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전철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비슷한 옷차림, 무심한 손끝이 스마트폰 화면을 쓸고 지나가는 풍경은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었다. 그 틈에서만큼은 이름 없는 존재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위안을 느꼈다. 모두가 서로를 외면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날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오래 말라붙은 검은 구덩이처럼 깊고 건조해 보였다. 입술은 바짝 마른 듯 갈라져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웃는 일도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끈질기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그는 또 거기 있었다. 다시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도 무표정, 단 한 번의 미소도 인사도 없었다.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다. 괜히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정확히 같은 복장, 같은 자세, 같은 시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창가 쪽 자리에 앉는 걸 피하게 되었고 내 자리에서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길이 느껴졌다. 화면 너머로 시선이 내 머리를 관통하듯 내려앉았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잦은 천처럼 늘어졌다. 그저 속삭였을 뿐인데 마치 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함을 피하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했다. 단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전철이 멈추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잠식했다. 그날 이후 꿈속에서 그의 속삭임이 자주 들려왔다. 고요하던 내 방 어딘가에서 침묵을 비집고 스며들었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등 뒤가 서늘했다. 물컵을 들고 입에 가져갈 때, 손을 씻고 비누를 문지를 때, 화장실 불을 켜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형체 없는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겹쳐지고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곁에 있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들숨의 틈새에 그의 기척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피로가 몰려왔고 현실과 꿈의 경계는 흐려졌다. 출근길에는 도로가 물결처럼 일렁였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누군가 뒤에서 귓볼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는 잠들기 전 이불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람들은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로가 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내가 겪는 게 진짜라는 걸. 나는 그날 결국 전철 안에서 실신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이라고 진단받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가 내 안에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결국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책상 의자에 앉아 내게 등을 돌린 채 창문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자잘한 고백들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도시락을 훔쳐먹은 일, 사춘기 때 어머니의 지갑에서 용돈을 몰래 가져간 일, 처음에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고백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누군가를 다치게 했고 죽음에 이뤘고 증오로 뒤덮인 감정을 쏟아냈다.
그의 말이 끝날 무렵 나는 울고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정체불명의 감정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속에 있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그가 아니라 나였다. 들어줄래요?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본 기록은 ARC-002 1인칭 시점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ARC-077과의 직접적인 인식 접촉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대상자는 접촉 이후 자아 경계의 붕괴를 경험하며 타인의 기억을 그대로 흡수하거나 재현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ARC-077은 단순한 서사 전달이 아닌 고백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야기를 수용자 내부에 각인시키며 이 과정에서 대상은 고백의 청취자에서 이야기의 일부로 전환된다. 본 개체의 가장 주된 특성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서사의 내면화를 통한 정체성 침식에 있다. 개체명 고백하는 자, 식별번호 ARC-077, 등급 플럭스. ARC-077은 사이트 42의 서사격리구역 내 독립된 정보 차단실에 격리된다. 격리실은 완전한 음향 차단과 인식 저하 필터를 갖춘 구조이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텍스트 기반의 비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ARC-077과의 접촉은 오직 실험 인원에게만 허가되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파브라 X 베타 주사를 사전 투여받아야 한다. 피험자와 ARC-077 간 대화는 실시간으로 녹취되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격리실 내부 기록은 자동 암호화된다. 격리 담당자는 대상과의 대화 내용에서 특정 서사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대상자를 백지화 프로토콜로 이관해야 한다. ARC-077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 남성의 형태를 취하나 접촉자의 기억 및 감정 상태에 따라 외형이 변화한다. 개체는 고정된 신체적 정체성이 없으며 관찰자에 따라 얼굴, 목소리, 제스처 등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가장 주목할 변칙성은 ARC-077이 고백을 통해 서사 감염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대상은 ARC-077과의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리적 피로, 불안, 감각 둔화, 타인의 기억 수용 등 복합적 인지 증후군을 겪는다. ARC-077의 고백은 대부분 익명의 타자 또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기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지만 수많은 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 고백의 상당수가 실제 실종자, 사망자 또는 잊힌 인물의 기록과 일치함이 밝혀졌다. 고백은 단순 청취로 끝나지 않는다. 대상자는 그 기억의 주체와 동일시되며 점차 자신의 정체성 경계가 무너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동일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상자는 스스로를 ARC-077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 시점부터 2차 감염자가 된다. ARC-077의 감염맥에는 대면 청취, 문서 전달, 심지어 꿈을 통한 간접 감각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므로 모든 관찰자는 주기적으로 파브라 X 계열 약물 투여와 정신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체의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창기 목격은 1983년 정신병원 내부 기록에서 발견된 고백하는 그림자에 대한 보고서이다. 현재 이 보고서는 ARC-002에 의해 기록 추출이 완료되었으며 복구된 데이터와 ARC-077 간 일치율은 93%를 상회한다. 2023년 실험 중이던 D1832가 자발적으로 고백을 시작하며 자신의 실종된 형제에 대한 기억을 복제된 형태로 재생함. 이 고백은 인근 감시자 A에게 감정적 동조를 유발하였으며 이후 A 역시 동일 고백을 반복. 이 사건 이후 ARC-077은 이중차 폐격리 시스템으로 이전됨.